그 Q 컨소시엄 관련해서 제가 사업 계획서를 제가 말씀을 여러 공급사들 분들한테 좀 공식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그 금년도 대기업 컨소시엄 구성은 작년과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전자정보위원회 산하에 제가 협상위원회를 지금 저희 협상위원장을 포함해서 한 13인, 총 한 14인을 해서 구성이 되어 있고, 올해는 특히 그 사이언스 다이렉트 협상단을 별도로 제 그 전자정보사업단 단장님이신 강정원 단장님을 필두로 해서 여러 가지 협상위원들 별도로 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사이언스 다이렉트가 올해 단연을 또 시작되면 첫 해 협상이 진행되는 부분이 있고, 조건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이 주요 또 관심사가 갖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원래 별도로 협상단을 꾸려서 진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협상단은 그 Q 협상단은 제가 한 13인, 저를 포함해서 14인 정도 제가 구성을 좀 되어 있고요. 그래서 두 개 분과를 나눠서 지금 기획연구분과 손지혜 그 한양대에 있는 손지혜 분과장님이 위원장으로 맡고 계시고, 나머지 위원 3명이 좀 구성이 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Q 협상은 9인으로 되어 있고요. 경희대 서수환 분과위원장님을 비롯해 나머지 위원들 8분, 총 9명이 좀 구성이 되어서 원래 협상이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이따가 제가 이제 뭐 다 끝나고 나면은 이제 협상위원들 소개하는 시간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지금 협상위원들이 좀 구성이 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Q 컨소시엄 그 시스템을 제가 자체적으로 좀 구성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시스템을 좀 담당하고 계시는 아주대 그 정훈 학생이 담당하고 계시니까 뭐 시스템적이라든가 제안 설명의 뭐 자료라 제출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스템 문제가 있으면 정훈 학생을 찾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뭐 연락처라 이런 것들은 추후에 여기 보면은 제안 설명의 자료에 있으니까 참조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협상단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7분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한의도협에서 박은성 선생님께서 같이 협상을 진행을 하는 걸로 지금 구성이 좀 되어 있습니다. 작년 저희가 대기업 컨소시엄을 그 참가 결과를 한번 보시면 총 한 103개 품목이 다 제안이 돼서 정상적으로 컨소시엄이 이제 구성이 되었었고요. 그래서 전자저널하고 웹DB가 보시면 알겠지만 한 거의 80% 좀 구성이 됐고, 일부 이북, 이러닝 솔루션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 유형은 작년에부터 제가 대부분의 계속 지속되는 부분들은 단연 품목을 좀 상당히 작년에 많이 좀 구성이 되어 있어서 한 24% 정도, 전자전을 봤을 때는 그 품목 봤을 때는 한 24%가 단연 계약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걸 있습니다. 자료 유형별로 보면 지난 한 16년도, 19년도까지 제가 Q 컨소시엄 그 평균 인상률을 보시면 평균에 좀 함정이 좀 있긴 하지만 그래도 한 1.57 정도 프로 인상률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일부 유형들을 봤을 때는 또 마이너스 품목도 있지만 전자전을 단연 품목들이 좀 상당히 높은 인상률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작년 올해 구독분이죠. 작년에를 보시면 크게 달라진 점은 없지만 그래도 인상률은 조금 약간 안정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 대기업 컨소시엄 예상을 좀 해본다고 하면 제가 뭐 여러 가지 뭐 기존에 뭐 들어와야 되는데 또 안 들어와야 되는 어떤 품목도 이렇게 고려를 좀 해보니까 한 103종 3개 품목에서 한 플러스 마이너스 한 5개 정도 신규로 뭐 컨소시엄 구성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좀 해봅니다. 하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다들 아시겠지만 이 코로나19 이슈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좀 대학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제약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 저희 설문조사에서도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왔지만 저희 대학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현재 그 국내는 사립대학교 비율이 이제 80% 정도 되는 상황에서 그 휴학생들이 이제
이번 학기부터 시작해서 이제 급증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국제 교류 학생들이 이제 외국인 학생들이 많이 못 들어오다 보니까 상당히 이제 대학들은 재정적으로 상당히 좀 힘든 그런 시기를 좀 보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면 수업도 지금 안 되고 있고, 지금 물론 대부분의 대학들은 지금 다 방학이 좀 들어갔지만 그에 따라서 도서관 예산적인 부분들이 상당히 압박이 좀 많은 게 현실로 좀 나타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다들 좀 공사에서도 좀 아시겠지만 지금 와일리나 뭐 테일링 프랜시스 물론 단연 계약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프라이스 캡을 씌워서 인상률을 좀 한다고 해서 이제 컨소시엄 구성이 되었지만 공급사 뭐 저기 출판사에서 미리 이제 우리 국내 대학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인상률을 이제 동결을 하겠다라고 제안을 먼저 주셨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제가 미리 한번 저기 레터를 좀 통해서 수용을 하겠다라고 한 사례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원래 저희 대기업 컨소시엄은 예상하기로는 뭐 좀 상당히 어려운 게 대학 현실이라든가 전 세계적인 어려운 상황에서 저희 바람은 동결이나 인하가 좀 돼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5월 21일부터 한 27일까지 대학들 설문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뭐 작년보다 훨씬 많은 대학들이 이제 설문을 응답 좀 해줬는데요. 한 155개 기관들이 좀 설문 응답을 좀 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시면 대부분의 한 80% 대학들이 동결 아니면 예산이 감축될 것으로 지금 예상이 좀 되고 있고요. 일부긴 하지만 뭐 어떤 상황에 따라서는 또 한 12% 정도 대학에서는 뭐 예산이 오히려 좀 늘어난다. 이거는 이제 도서구입비라기보다는 전자자료 구독 예산을 저희가 이제 질문을 좀 드렸던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좀 약간 증가가 된다. 물론 비율을 좀 약간 전자자료 구독 예산을 많이 늘린 기관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라고 저희는 판단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연 품목의 어떤 구독 계획을 보시면 대부분 그래도 이제 70% 대학들은 구독을 계속 구독을 하겠다라고 있고 미정이라고 한 26% 정도도 제가 보기에는 거의 다 구독을 할 계획은 보여지고 한 4% 정도 되는 대학들이 그래도 이런 힘든 상황에서 구독 중단도 가능하다 이렇게 설문조사 내용을 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중지 사유로는 제가 의견을 한번 드려봤는데 대부분이 아무래도 좀 예산적인 문제가 제일 컸던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뭐 기타 의견들도 있었지만 그러니까 인상률이 상당히 좀 많이 좀 지속이 된다고 하면 기존 품목을 어떤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구독 중지를 할 수 있다. 그리고 과도한 인상이라든가 조건이 엄청나게 좀 과도하다가 대학 입장에서는 좀 과도하다고 싶으면 구독을 중단할 수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설문조사를 좀 한 기관들이 좀 보였습니다. 뭐 기타 의견으로는 좀 그 예산 집행을 위해서 뭐 협상을 좀 빨리 해달라는 의견들이 좀 많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특히 전자저널 같은 경우는 이제 홀딩이 뭐 좀 변경 좀 삭제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하는 기관들 좀 있었고요. 비용률에 따른 구독 금액의 변화 그리고 뭐 최대한 엑스포까지는 무조건 협상을 좀 완료해달라라고 하는 의견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좀 약간 올해 같은 경우 예산들이 상당히 좀 미확정적이고 오히려 그 예산을 늘려서 추경을 받는 것보다는 미리 지금 학교 차원에서는 예산을 좀 줄인 상태에서 선제적으로 추경을 잡는 학교들이 상당히 좀 많이 제가 뭐 전화 통화라든가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저희 위원들이 있는 학교들 이렇게 의견 수렴을 좀 해보니까 우리 예산을 좀 줄인 상태에서 지금 진행되는 그런 학교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지금 파악이 되는 걸로 보여져서 원래 좀 상당히 좀 힘든 한 해가 물론 매년 힘들었지만 더 외부적인 요인 때문에 더 힘들게 진행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대기업 컨소시엄의 원래 그래서 큰 목표로는 뭐 이런 저희가 뭐 공사 출판사도 어려운 상황이고 대학들도 상당히 어려운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렬은 없이 안정된 구독 조건을 해서 조기에 어떤 협상을 좀 완료하는 그런 거를 목표로 가지고 좀 진행을 좀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부적으로 좀 보시면 그러니까 인상률 좀 안정화 좀 돼야 되겠다. 저희의 바람이 지금 하지만
뭐 인하가 되면 더 좋겠지만 최소한 동결 정도는 돼야 되지 않느냐. 인상률에 대한 안정화 부분이고요. 두 번째로는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협상을 조기에 좀 9월 말까지는 좀 완료를 좀 했으면 한다는 그런 말씀 좀 드리고, 마지막으로 원래 뭐 최대 관심이죠. 사이언스 다이렉트를 어떻게든 협상을 지금 진행하는 과정입니다. 지금은 사이언스 다이렉터 같은 경우는 벌써 지금 협상이 좀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지금 SB와 같이 협상을 하고 있는데, 뭐 저희 바람이 하지만 홀딩 구조 없는 어떤 모델이라든가 뭐 이중 지불 문제라든가 가격 조정액을 확보를 해서 합리적인 어떤 그 모델을 합의하는 목표를 가지고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제안 좀 이따가 최국 선생님께서 제안 요청 어떤 전반적인 설명을 좀 해드리겠지만, 제가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이 대학 라이센스가 예산이 좀 확보가 많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64억이 지금 확보되어 있는 걸로 좀 파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대학 라이센스 협상위원회들하고도 이제 상호 조율을 한번 했었습니다. 미팅을 한번 가졌었고요. 그래서 이 대학 라이센스 품목과 어떤 중복되는 JQ 컨소시엄과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구독률 좀 상세를 하자. 특히 좀 작년에 이제 OEP 그 니어 아카이브 문제가 좀 약간 이슈가 됐듯이 그런 문제를 올해는 좀 상호 좀 협력을 좀 해서 좀 상세를 해서, 물론 이제 그 대학 라이센스가 먼저 진행이 되겠죠. 그러면은 제가 Q로 이제 오게 되면 빨리 이제 그런 부분들 제가 빨리 협상을 좀 해서 상세하는 방향으로 좀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항상 그 대학 라이센스 협상위원회하고 뭐 일정이 중복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 뭐 신규 품목이라든가 계속 품목들이 신규 품목들이 한 10종 이상이 대학 라이센스로 선정되는 걸로 좀 알고 있는데, 뭐 선정이 안 됐다 하더라도 그게 결국은 저기 대학들이 구독하고 있는 Q 컨소시엄 품목들이 대부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빨리 좀 여기 혼란이 없게끔 대학 라이센스 협상위원회가 같이 논의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 설명의 어떤 그 자료를 이렇게 신청을 받는 게 물론 정해져 있는 기간이기도 하지만 그 대학 라이센스와 품목과 어떤 일정이 좀 안 맞을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한테 뭐 연락을 주시면 제가 최대한 그 Q 컨소시엄 협상이 될 수 있게끔 최대한 협조를 해서 진행할 수 있게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그 협상 그 품목 이제 위원을 갖다가 이제 배정함에 있어서도 이제 품목별로 제가 이제 어떻게 뭐 어느 한 품목 이런 품목 이렇게 나누는 게 아니라 뭐 유형별로 협상위원들 좀 배정한다든가, 그리고 이제 작년에도 좀 약간 그 공급사에도 그런 얘기 상당히 좀 많이 나왔었던 것 같은데, 작년에 맡았던 협상위원들이 올해도 이렇게 연속적으로 좀 맡았으면 좋겠다, 이런 그런 것들을 좀 반영을 좀 해서 좀 지속할 수 있게끔, 협상이 계속 막 협상들이 많이 너무 바뀌어서 지속되지 않게끔 하는 걸 좀 저희가 좀 문제의식을 갖고 올해는 어느 정도 관연도 품목을 그대로 원래 만약 협상이 계속 한다고 그러면 그대로 지속해서 배정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가지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큰 틀은 제가 말씀을 다 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 부산 최덕 선생님께서 저희 그 2020년 대기업 컨소시엄 제안 설명의 전반적인 설명을 이어서 좀 말씀을 좀 해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부산대학교 최덕수입니다. 오늘 이제 2020년 대기업 전자정보 컨소시엄 제안 요청 설명회 안내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큰 틀에서 보게 되면 작년과 큰 차이점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뭐 구조라든가 절차는 거의 동일하게 다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작년에 하면서 그 이제 업체에서 조금 불편하다, 이런 거는 개선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있으셔가지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개선을 해가는 그런 그런 과정들을 좀 거쳤습니다. 사업 개요 부분은 아까 이제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 작년에 이제 참여하셨던
대부분의 업체들이 이제 올해도 이제 오시기 때문에 좀 필요한 내용 위주로만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어 정의부터 먼저 말씀을 좀 드리면 저희가 예전부터 이제 대기업 컨소시엄 이렇게 불렀는데 사실 그것은 약칭이고 정식 명칭은 대기업 전자정보 컨소시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영어로 할 때는 Q 컨소시엄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고요. 이 대기업 컨소시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크게 품목 기준으로 봤을 때 세 개로 이제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신규 제안, 그리고 두 번째가 재구독, 그리고 세 번째가 기속구독 이렇게 품목을 나누고 있는데 신규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대기업 컨소시엄에 이제 선정되지 않았던 그 품목을 제안한 것을 의미를 하고요. 재구독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선정된 적은 있지만 바로 직전 연도 그러니까 2019년이 지금 2020년 올해 구독분이 되겠죠. 올해 부분에는 이제 선정되지 않았던 그런 품목을 이제 내년 품목으로 제안을 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계속 구독은 현재 지금 선정되어 있는 품목을 내년에도 다시 제안을 하는 것을 의미를 한다는 걸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여기서 혹시나 혼란이 있을 수가 있어서 작년에 뭐 이와 유사한 케이스가 좀 있긴 있었습니다만 기존에 A라는 품목으로 제공을 하던 건데 거기에 예를 들어서 옵션이 B가 있었어요. 같이 합쳐가지고 패키지 형태처럼 이렇게 있었는데 만약에 이 옵션으로 있던 B라는 옵션을 별도의 품목으로 제한을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경우는 당연히 신규 제한으로 들어가게 된다라는 거 그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혹시나 기존에 어떤 옵션으로 되어 있던 품목을 별도로 구성을 해서 제안을 하시고자 한다면 신규로 제안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추진 체계 같은 경우에는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 대기업과 대도연이 공동으로 주관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전자정보협상위원 분들께서 이제 업체에서 제안하신 품목에 대해서 이제 협상을 진행을 하게 될 거고요. 구체적인 일정이나 이런 부분들은 조금 뒤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흐름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설문조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5월 말에 진행을 해서 아까 위원장님께서 잠깐 말씀을 해주셨고요. 오늘 제안 요청 설명회를 진행을 하고 바로 7월부터 제안서를 접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월까지 각종 협상 진행을 하고 9월 중순까지는 모두 완료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대한 저희도 노력을 하고 이제 업체에서도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작년과 마찬가지로 9월 말이나 10월 초쯤에서 이제 전자정보 엑스포를 진행을 하고요. 하는 것으로 이제 전반적인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조금 더 상세하게 보면 이제 4번부터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제안서 같은 경우에는 신규 품목은 7월 1일부터 17일까지 계속구독이나 재구독, 비저널은 7월 24일까지 그리고 저널 품목 같은 경우에는 7월 말일까지 이렇게 저희가 받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 기본적인 일정이기 때문에 가급적 지켜주시면 감사하겠고 대신 이제 케이스의 대학 라이선스 품목으로 제안을 했다가 이제 되지 않았다거나 이런 경우에 또 다시 Q로 와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 일정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저희가 조정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가 시스템이 만들어지지 않았던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업체에서 많이 좀 고생을 해주셨죠. 초반에는 구글 드라이브 통해서 먼저 파일 제출했다가 나중에 시스템이 만들어지면서 다시 한번 또 업로드를 해주시고 이런 과정들이 좀 있어서 좀 많이 불편 사실은 하셨을 건데 올해는 시스템이 다 만들어져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은 많이 좀 개선이 돼서 조금은 편하게 이용을 하실 수 있을 걸로 보이고요. 전반적인 프로세스는 작년과 달라진 거는 없습니다. 저희가 제안 요청 오늘 설명을 드리고 제안서를 제출을 해주시면 그것을 이제 담당 협상위원들이 접수를 해서 검토를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협상을 진행을 하고 최종적으로 품목을 선정을 하게 되는 그런 형태가 될 거고요. 그리고 작년하고 좀 달라진 부분은 여기서 7번 부분에 보시면 해당 품목을 이제 품목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대기업 컨소시엄 가입 확정서 같은 경우에도 발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컨소시엄 참여 조건을 간단하게 보면 이 부분 또한 뭐 작년과 달라진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내용은 국내의 공급사나 지사 등의 이제 한국에 이제 연락사무소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우리랑 의사소통이 가능한 담당자가 적어도 1명 이상 있어야 한다. 라는 등등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이 진행이 될 거고요. 그리고 자격 요건 같은 경우에는 관련 법률에 따라서 부적합하지 않은 그런 부분이라면 우리 없이 다 진행이 가능할 걸로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다들 아시겠지만 대기업 컨소시엄의 계약은 이자 계약입니다. 대기업 컨소시엄에서 협상위원회에서 지금 협상이라든가 조건 이런 것들은 같이 진행을 하지만 실제 계약에 있어서는 공급업체와 실제 그것을 구독하는 대학 사이에 계약이 이루어지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도 참고를 잘 하시고요. 그리고 계약 기간은 기본적으로는 1년 단년 계약을 원칙으로 하는데 부대 계약에 이제 단년인 경우에는 아까 보셨지만 한 24% 정도는 단년으로 되어 있기는 합니다. 단년도 가능은 하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각종 여러 가지 항목들은 또 참고를 해보시면 되겠고 작년부터 이제 계속 조금 저희가 집중하고 있는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전자저널이나 플렉스들을 제공하는 경우에 하이브리드 저널 같은 경우에 OA 논문에 비용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 결국 더블 디핑, 이중 지불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하지 않도록 가급적 신경을 좀 많이 써달라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서비스 보증 방식 같은 경우에도 작년과 마찬가지입니다. 국내 공급사인 경우에 이제 해외 출판사에 보증 레터를 제출하는 경우, 관련한 서류들, 이제 신용평가서나 대행계약서, 독점 공급 확인서 같은 서류들 잘 확인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해외 출판사에 직송금하는 경우나 이런 경우는 또 처리가 따로 되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는 건 없는데 선급금을 이제 발행하는 경우에 이에 대한 관련 서류나 그런 것들도 잘 챙겨서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필수 제출 서류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기본적인 내용들이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제안서와 제안 품목에 대한 각종 리스트, 그리고 상세 소개 자료, 구독기관의 현황, 최근 3년간, 그리고 원문 제공 콘텐츠 리스트, 최근 4년간, 이렇게 해서 양식이 다 있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 양식 같은 경우에도 작년과 달라진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맞춰주시면 되겠고, 근데 가급적이면 올해 저희가 드리는 그 샘플을 통해서 이제 작업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왜냐면 이제 기존에 계속 작업을 해오던 부분이 있다 보니까 기존 파일을 그대로 쓰는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연도도 어떻게 보면 좀 안 맞는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이 좀 있어서 밑에 설명 문구나 이런 쪽에, 그리고 양식이 작년에 조금 변경이 되었는데 그게 반영이 안 되어서 다시 작업을 하신다거나 이런 경우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올해도 그 샘플은 좀 저희가 가장 최근에 드리는 버전으로 작업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종 증빙 서류로는 납품 실적 증빙 자료라든가 정가 서류, 그리고 독점 공고 확인서 등등이 있고요. 그리고 각종 신용평가서나 이런 필요한 서류들은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제안을 하실 때 사업자 등록증을 제출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사본을, 이 사업자 등록증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저희가 작년부터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최근 1개월 이내에 이제 발생을 한 그걸 부탁을 드렸더니 이게 또 세무서 가서 이게 왜 사업자 등록증을 또 사본을 받아야 사업자 등록증을 다시 발급을 받으려고 하느냐, 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유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좀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최근 1개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을 받기가 번거롭기 때문에
기존에 받았던 사업자 등록증 사본을 제출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있고 그거에 이제 덧붙여서 최근 1개월 이내에 발행한 사업자 확인이었나요? 정확한 지금 용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이건 뒤에서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 부분까지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참여 제한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은 잘 체크를 하셔야 품목이 이제 제한이 가능한지 안 한지가 확인이 되니까 잘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그 구독 기간 수가 3개 이하인 품목은 제한을 하실 수 없도록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독 기간은 대학 도서관으로 제한을 하고요. 그리고 대신 이제 올해 구독 기간과 내년에 구독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기관이 4개 이상인 경우면 관련 자료 제출을 하시면 제한을 하실 수 있는 걸로 그렇게 저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 아까 품목도 저희가 뭐 한 5개 정도 이렇게 예상을 하셨는데 위원님께서 신규 품목 같은 경우에는 그 전년도 대기업 컨소시엄 선정 품목이 있는 공급사는 최대 5개까지 그리고 기존에 이력이 없었으면 최대 3개까지 제한하실 수 있는 걸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유의사항은 좀 확인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주의하셔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품목의 구독 조건이 변경이 되는 경우들이 간혹 있을 수 있습니다. 품목마다. 그럴 경우에는 최소 1년 이상의 유예 기간을 두어야 한다라는 부분. 그래서 혹시나 그 품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조건이 조금씩 변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요 항목을 잘 체크를 하셔서 1년 최소 1년 전에 저에게 공지를 하고 다른 대학들이 다 인지를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준비할 수 있도록 그런 기간을 좀 저희가 말을 하고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안서 최초에 제안하실 때 뭐 이런 양식들 맞춰가지고 작성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선급금 같은 경우에는 일괄로 제안서 제출 시에는 일괄 3%를 적용을 해주시고 나중에 실제 계약을 한다거나 할 때는 견적을 주시거나 계약을 할 때는 본인 그 공급사마다 적용받는 요일이 또 있을 거기 때문에 그걸로 적용해서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출 서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양식을 총 8개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필요한 항목들 다 참고를 하셔서 적용을 부탁을 드리고요. 첨부가 작년보다 하나 늘어난 것이 이제 첨부 8번이 됩니다. 이게 전자자료 구독 예정 확인서라는 부분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해 구독하고 있는 기관 수가 이제 제한 4개가 되지 않을 경우에 향후 내년에 구독을 할 것이다 라고 확인서를 이제 또 써주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 기관들 같은 경우에 기존에는 아무런 양식이 없어서 그냥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문의가 좀 있어서 올해는 예정 확인서, 구독 예정 확인서 요 샘플을 만들었으니까 요거 참고하셔서 물론 이 양식을 그대로 안 쓰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기본적으로 제공을 하니까 요거 참고하시면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리고 제안서 작성 지침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앞서 위원장님께서 잠깐 말씀하셨지만 대기업 컨소시엄의 시스템이 다 만들어져 있으니까 거기를 통해서 이제 제안을 하시게 될 건데 혹시나 여러 가지 권한 문제라든가 뭐 시스템에 관련된 오류나 의견들이 있으시면 아주대 정릉락 선생님께 통화를 하시면 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컨소시엄 같은 경우에는 컨소시엄명은 보시는 것처럼 풀네임으로 기재를 하시고 내년 구독분이기 때문에 2021년으로 해서 이렇게 타이틀을 다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규와 재구독, 계속구독에 대해서 명확하게 잘 정리를 하셔가지고 제안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 있는 계약기관이나 뭐 출판사 대행사명, 컨소시엄 소개,
뭐 제공 건수 이런 부분들은 사실 작년하고 동일하게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요 내용은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권한 인증 방식이나 아카이브 제공 여부, 그리고 이용 통계 등등에 대해서도 확인을 좀 해주시길 바라고, 특히나 이제 작년 같은 아직 지금 시스템에서 조금 변경이 될 게 이용 통계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좀 명확하게 표기가 안 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스템에서 조금 바꿔달라고 했던 내용이 있으니까 이게 이용 통계가 어떤 식으로 제공된다는 거에 대해서도 좀 더 명확하게 확인을 해주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전자원문에 대한 상호대차 원문복사 서비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허용을 하는지 안 하는지, 허용한다면 어떠한 형식인지 등등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제안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다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정확하게 용어가 기억이 안 나서 그랬는데, 그 컨소시엄 그 제출하실 때의 서류 중에 하나인 사업자 등록증 같은 경우에는 그 사업자 등록 증명, 그 1개월 이내에 발급을 받은 사업자 등록 증명과 기존에 이제 발급하셨던 사업자 등록증 사본을 제출을 하시면 저희가 그거는 다 인정을 하는 것으로. 그래서 사업자 등록 증명 같은 경우에는 뭐 특별하게 발급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한다는 게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지금 보여드릴 부분은 관련 첨부 양식들 기존과 마찬가지로 1번부터 7번까지는 거의 양식이 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용을 해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첨부 8번 같은 경우에는 전자자료 구독 예정 확인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인 내용들은 다 맞춰서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고, 그 첨부 2번부터 쭉 나오는 엑셀 양식들 같은 경우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가장 최근에 드린 이 샘플 파일을 기준으로 작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 또한 작년하고 그 파일 자체는 달라진 게 없기 때문에 항목만 다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그 작년에 없던 부분인데 그 이제 구독 예정이라는 부분들 확인한 요 양식을 활용을 하셔서 작성을 해주시면 필요하다면 제출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그 기본적인 일정이나 절차 관련해서는 대도현 사무처로 문의를 주시면 되겠고, 제안서 제안 요청이나 이런 부분과 관련된 부분들은 저에게 문의를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시스템과 관련된 제안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아주대 정학생과 연락을 하시면 지원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정도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혹시 그 질문사항 있으시면 바로 좀 저희가 받도록 하겠습니다.